인터넷에 법인 영업 연봉이라고 검색하면 뭐 1억, 3억, 10억, 진짜 많게는 뭐 30억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억대 연봉을 볼 수 있는 상단이 열려있는 법인 영업이 왜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둘까?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자들은 뭐 어떤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고객이 없다, 만날 고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보통 크게 나뉘는데 이게 이제 지인 영업이랑 개척 영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인 영업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은 법인 특성상 저희가 일반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 내 주변에 뭐 법인 대표님들이 뭐 몇 명, 뭐 5명, 1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내가 계약을 꾸준히 낼 수 있을 만큼의 100명, 200명의 법인 대표님들을 지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이 법인 대표님들을 지인이라고 해도 지인과 저희가 처음에 만나는 그 단계는 뭔가 거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아닌 뭔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아니면 공통된 주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성격이 다른 거래 관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가 되게 깨질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도. 그래서 지인 영업이라는 게 되게 쉽진 않고요. 또 특히나 일반적인 저희가 단가가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하는 제품이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리스크가 크죠. 그런 중요한 고단가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지인이라고 해서 그 돈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돈을 줬을 때 자기한테 보게 되는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한 큰 계약은 무조건 지인이기 때문에 드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인 영업이 되게 힘든 이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적인 개척인 저희가 뭐 돌방을 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돌방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허들을 다 깨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돌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는 연봉자들은 방금 얘기한 1단계인 고객, 잠재 고객을 얼마나 잘 확보하냐라는 그게 관건이에요. 대부분의 억대 연봉을 버는 이제 영업자들은 어쨌든 잠재 고객 확보를 계속 꾸준히 잘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계약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 잠재 고객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잠재 고객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에 이제 억대 연봉을 벌어가는 이제 설계사나 영업자들이 어떻게 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영상 끝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인이나 이 돌방 영업 뭐 이런 게 아닌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 확보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퍼포먼스랑 콘텐츠 마케팅 두 개가 크게 있어요. 이 중에서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 플랫폼에 돈을 지불하고요. 고객 상담 신청 DB를 받는 거예요. 콘텐츠 마케팅은 그 반면에 저희가 이 플랫폼에 DB를 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 플랫폼에 저희가 도움되는 뭔가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죠. 둘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콘텐츠 마케팅은 처음 마케팅을 접한 사람이 그거를 계속 꾸준히 일주일, 한 달, 1년, 뭐 많게는 2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눈에 성과가 보이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짧으면 뭐 2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짧으면 2주, 정말 짧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 좀 느리게 돼도 한 달 넘어가진 않아요. 이걸 꾸준히 시간을 갈아 넣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 지치지 않게 DB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이 컨텐츠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좁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어느 정도 DB를 뽑고 계약을 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그 회전을 시킨 데서 나온 스토리텔링이나 내 사연이나 이런 것들 녹여내서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배포를 해나가면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퍼포먼스 마케팅의 대부분의 이제 가장 큰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제 가장 큰 심플한 이제 자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유입이 됩니다. 첫 번째 유입은 저희가 유료 광고를 통해서 이 유료 광고가 저희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데서 배너 광고가 이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 광고 소재가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광고 소재를 클릭을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서 나한테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상담 신청 DB를 남기게 돼요. 그 이후에 저희는 전화나 아니면 방문 미팅을 통해서 무료로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사람한테 당장에 뭐 100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계약을 받는 게 아니고 단돈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의 계약으로
초반에는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더 큰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계속 상향 판매를 해나가서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억 단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약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심플한 퍼포먼스 마케팅의 큰 골자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DB의 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이 영업자가 클로징 확률을 높이고 자립심만의 스킬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 DB 개수가 초반에는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넉넉하게 총알이 충전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 상담 신청을 남겼다고 할게요. 그 중에서 1명이 계약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계약률을 유지한다면 1000명이 상담을 했을 때 당연히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질보다는 초반에 양 싸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제 큰 그물을 뿌려서 얼마나 많은 확률을 높일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을 통한 습관화예요.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DB를 처음에 뽑아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 전환이 되는 이 단계를 계속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계약률을 높이려면요. 이 빠져나가서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내리고요. 재활용을 해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 반복을 돌리다 보면요. 언젠가는 계약이 나오게 돼요. 계약 확률이 계속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습관에 가까워요. 뭔가 스킬이나 그런 게 아니고 습관에 가까워요.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연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습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정착시키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마찰력,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거에 대한 마찰력을 높여야 되고요. 반면에 좋은 습관이나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마찰력을 줄이고 추진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이 있으면 마찰력을 줘야 되고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마찰력을 낮추고 추진력을 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추진력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 사실 추진력이라는 거는 결핍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 그게 결핍이 돼서 대학생부터 성인 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가 아닌 다른 뭔가를 통해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까? 뭔가 세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겨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학생, 성인 때는 훨씬 더 압축도 있고 밀도 있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진력이 있으려면 내가 어떠한 거에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 결핍이 뭐 외모적인 결핍이든 아니면 능력적인 결핍이든 뭔가 인간관계적인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추진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진력에는 결핍이 사실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기부여입니다. RMVD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기부여라는 것도 내가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세상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당장 세상이 아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영업자들 원래는 월에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벌어서 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정도의 돈을 벌게 해줄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거에서부터 추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핵심 고객 정의예요. 이제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DB를 단계적으로 잘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DB 개수를 높여서 영업 계약률도 계속해서 마찰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습관화가 돼서 높아졌고요. 그래서 추진력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계약했던 고객들을 분포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정보통신업에서 계약이 많이 나왔네. 난 제조업에서 제일 계약이 많이 나왔네. 근데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파트에서 계약이 많이 나왔지? 전자네? 플라스틱이네? 그럼 나는 이 대표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을 나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마케팅에도 녹여내고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매년 데이터를 쌓아 올린 사람과 데이터를 쌓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리셋하는 사람이랑은 둘이는 이제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정말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 올려서 핵심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연봉이 진짜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버는 이 법인 영업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이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잘 확보를 하려면 이 세 가지 프로세스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영업으로 이제 억대 연봉을 버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이제 영업 관련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이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